네, 5월 30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달달한 오후장 수익을 위한 저희가 오후장 레시피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사이에 지금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참 높았는데 코스피가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후장에도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뭐 IT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주도주 역할을 아주 지금 착실하게 잘해주고 네.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도 아주 강하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7만 전자 넘어가고 나니까 도대체 9만 전자 언제 오는 거냐 저도 안 이런 그래도 막 얘기. 차트 보고 그쵸? 이랬어요. 9만 전자까지는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눈에 띄는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나 또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LG전자가 네. 훨씬 더 또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10% 넘게 움직였더라고요. 네, 장중에 1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오늘 또 LG는 전장 수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워낙 강하게 V자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G전자 너무 싸다. 저평가 매력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0.6%, 0.7%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형 IT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띄게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그야말로 지금 IT 장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형 IT 종목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랠리가 6월 달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장 레시피를 이 달려가는 말에 좀 올라타 볼까요? 아니면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네.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공략해 볼까요? 뭐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이제 가는 종목을 올라타야 되는 거 우리가 1, 2, 3월 달에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급등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결국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올라타고 나면 맞아요. 또 오르더라고요. 네, 마음 네.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아주 중심에 주도 섹터에서 이제 내가 또 매매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저는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IT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크게 부담 안 그래요? 가지셔도 된다. 왜냐하면 주가는 꽤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1년에 이렇게 강한 파동 막 15%, 맞아요. 20%씩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걸 보기가 정말 좀 어려운 파동이긴 한데요. 중소형주나 또 AI, 인공지능 이쪽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아직도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또 확인한 바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HBM3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고주역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기술력이 좀 뒤처진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DDR5가 아니라 DDR6까지 벌써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요. DDR6 두 개를 겹쳐가지고 HBM3의 성능을 능가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게 또 삼성전자의 이제 야심찬 계획인 것 같거든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은 그야말로 국내 이 메모리 반도체의 대전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IT 종목들은 비중 확대 전략. 제가 한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진짜 반도체 사야 할 때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 동안에는 주가가 계속 좀 미끄러져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반도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지만 한 2주 전부터 워낙 지금 강하게 탄력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반도체 종목들에 완전히 좀 불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동안에 원체 오랫동안 좀 억눌러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들이 한번 이제 시세를 붙이고 강하게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기 시작하면 상승 추세가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IT 대세 상승장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눌림목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주도주 종목들을 잘 포트 속에 이제 편입해 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6월 달에 이제 또 수익률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 IT 종목들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편입하느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오후장에는 일단 IT 종목들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는 걸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최근에 지금 IT 종목들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잘 가는 종목들에 올라타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우리 영미 매니저께
매니저께서 두 가지 종목 원샷 스페셜 종목을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한 2%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도 우리 코스닥 지수 아직까지 1%대도 못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나스닥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약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음봉 맞으면서 약간 맞아요. 눌림목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법 좀 강하게 850선을 좀 뚫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오전장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한 0.5% 정도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이제 IT의 시장이라기보다는 네. 2차 전지의 시장이에요. 뭐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워낙에 커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런 종목들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커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약간 좀 둔탁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하고 IT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 자체가 약간 좀 왜곡은 있다. 사실 다른 때 같았으면 IT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코스닥 지수가 뭐 한 1%, 1.5% 정도는 상승했어야 되는 시장인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약간의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상승폭은 조금 이제 둔화되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잠정 타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의회 이제 표결과 관련된 이제 문제라든지 공화당 쪽에서 아직도 이제 거세게 좀 반발하는 강경파들의 입장들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도 우리 국내 증시 상단을 조금 이제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섹터의 약세가 지금 코스닥 지수 상승을 조금 둔화시키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에로티베큐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지금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워낙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긴 네. 하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추세는 아주 좋은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로티 베큐을 편입을 했었냐면 하이닉스보다도 못 올라가도 소분장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에로티 베큐이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네. 약간 좀 멋쩍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해줬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에로티 베큐는 워낙 지금 우상향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가 약간 이제 좀 소강 국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로티 베큐은 진공 펌프 만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고 전방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누리호 발사 있었잖아요.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에로티 베큐이니까요. 오히려 오늘 조금 이제 눌림목 만들 때 아까 제가 한 줄 레시피 말씀드릴 때도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눌림목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포트에 좀 담아놓는 걸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에로티 베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에로티 베큐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도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19,000원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21일에 편입했던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연일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차트를 보니까 거의 2차 전지 섹터가 막 그렇죠. 올라갈 때 그때 막 미친 듯이 올랐을 네, 때처럼 맞아요. 딱 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수익을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봐야 될지 진짜 고민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에코프로나 나노 신소재 이런 네. 종목들이 초창기 때 막 급등하면서 이제 맞아요. 움직일 때 차트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60%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매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시총 1조는 한번 넘어가지 않겠는가. 오늘 시총 9천억 넘었거든요.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가격 시총 1조 원 정도 수준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제 세팅을 좀 해놓으시고 저는 6월 달에도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AI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DDR5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ISC라든지 아비코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제 펼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뭐 이수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를 바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대장주들도 5일선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온다거나 쉬어가는 눌림목이 좀 만들어질 때 6월 달에도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4번 편입을 했더라고요. 우와. 4번 들어가가지고 누적 수익률만 따져도 거의 한 150% 이상 되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승률이 좀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1조 원대 수준까지 이제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만약에 6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재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시세가 얼마나 좀 강한지에 따라서 후발주들의 이제 시세도 또 결정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ISC,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고 한 6월 달쯤에 눌림목을 준다면 그때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것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도 IT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한번 후발주자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역시 뭐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 지금 먼저 이제 갔어요? 점심시간에 또 좀 강하게 좀 급등을 좀 해버렸는데 네. 28,500원 현재가로 칩셋미디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히려 저는 좀 눌러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칩셋미디어가 직전 이제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신고가 랠리를 좀 기대를 하고 편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IT 종목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이제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먼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52주 신고가 내지는 사상 최고가를 이제 뛰어넘는 종목들은 각 섹터에서 분명히 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팹리스 기업들 중에서는 칩셋 미디어의 차트가 가장 지금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이 칩셋 미디어, 뭐 가온 칩스도 있고 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는 코아시아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 넥스트 칩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이제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먼저 움직일까? 칩셋 미디어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지금 현재 실적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이제 성장세가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칩셋 미디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있는 블록 설계, 특히 이 IP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비디오 IP와 관련된 이제 특히 비디오 코덱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가 정말 좀 어려운 게 설계를 해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 쪽에 넘겨놓으면 그 설계 도면대로 반도체를 제조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폐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반도체 칩 이제 설계 자산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양산하는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칩셋 미디어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칩셋 미디어가 A라는 반도체를 하나 설계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치면 삼성전자가 막 연구개발을 해서 실제 공정에 적용을 해서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되면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할 때마다 로얄티를 이제 수수하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로얄티 수익이 작년부터 아주 빠르게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이 씨를 뿌려놓은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의 가치가 이제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흑자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좀 되면서 기업 가치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왜 이런 이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느냐면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은 연구 개발비가 이제 투여가 되고 있고 고성능의 이제 반도체 칩들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R&D 투자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거든요. 그 와중에 칩셋 미디어가 이제 설계한 반도체 칩이 양산에 적용될 수 있는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뿐만 아니라 실적까지도 동반해서 성장하고 있는 팹리스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가보다는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할게요. 31,5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마찬가지 조금 올려가지고 25,0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칩셋 미디어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목표가를 31,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왠지 반도체 IT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도 5월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재공략이에요? 네, 그때 가격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130원 현재가로
저스템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고 하면 전공적인 이제 장비 기업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원희가 IPS, 뭐 유진테크, 그 다음에 이제 PR 스트립 장비, 뭐 PSK 이런 종목들 익히 알고 있고, 소재 종목은 뭐 원희 QNC,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AI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HBM3와 같은 이런 고주역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저스템이라는 종목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펜트론이라든지 저스템, 제너셈 이런 기업들이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새삼 이제 시장에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이제 열풍에 힘입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BM3와 같은 이런 고주역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습도 제어 장치라고 하거든요. 생산의 효율성,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그 생산 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어가지고 5개 분량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100개 만들어가지고 7, 8개는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수율이 좀 나와야만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수익성이 좀 남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AI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게 또 습도 제어 장치라는 이제 이슈가 좀 떠오르면서 국내에서 이제 질소 순환기 시장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저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I 반도체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5월 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네. 5월 초에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이제 손절가 15,000원까지 쭉 한번 미끄러졌다가 15,0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 막 신고가 치고 박스권 뚫고 있는 과정하고는 달리 여전히 지금 좀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눌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물론 뭐 8%,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제 소부장 종목들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정도 가격이 오히려 5일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매수 맥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박스권 상단 2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종목들은 출발이 늦은 종목보다는 오히려 빠른 종목이 더 낫다. 약간 추격 매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차트가 먼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테마 속에서는 가장 좀 센 종목들이라는 게 이제 차트에서 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의 저스템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제 무료 방송 일주일에 2번 하신다고 했는데 네. 무슨 요일에 하실까요? 월, 목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어제가 또 휴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료 방송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이제 내일이면 5월도 끝나잖아요. 네. 이제 6월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